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구본영 작가의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해서 내 꿈을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A4지나 연습장을 갖다 놓고 제가 말씀하는 대로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 꿈을 찾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내 꿈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나 인문학 강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낯선 곳에서의 아침은 구본영 작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업에서 이제 한 20년 정도 일하고 1인 기업가죠. 이제 글쓰고 강의하고 그런 직업으로 한 16년 정도 사셨거든요. 그동안에 거의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내셨어요. 한 22권 정도의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고 두 번째 책이 이 낯선 곳에서의 아침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내 꿈을 정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 꿈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꿈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고 꿈을 왜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 19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청중이나 관객으로 객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음악회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삶을 구경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은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다면 슬픈 일이다. 인류를 위해 한순간의 빛조차 된 적이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사람이 삶의 길을 걸어오다가 나에게 이르러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매료되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었던 것인가?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자, 이제 이걸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제가 좀 덧댄다면 이 말은 그런 의미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는 다른 사람이 창조해 놓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 이유는 다른 작가가 창조해 놓은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텔레비전에서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하는데 배우는 건 좋은데 죽을 때까지 배우기만 하다가 남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만 보다가 남이 써놓은 책만 보다가 죽는다면 이제 그 사람 인생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남이 써놓은 책을 읽는 이유는 나도 언젠가는 내 컨텐츠를 만들고 나도 언젠가는 내 책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창의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저 청중이나 관객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이렇게 청중이나 관객으로만 살다 간다면 내 인생은 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지만 그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나의 꿈을 펼쳐서 내가 가진 독창적인 지식과 컨텐츠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누구나가 어떤 문제 해결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꿈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주 참 원대한 꿈을 가져라라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길을 걸어오다가 나에게 이르러 눈을 크게 뜨고 잠시 매료되는 순간을 만들어낸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거의가 한 번쯤은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한번 보셨거나 아니면 개념 원리 이런 책을 한 번쯤은 보셨죠. 그러면 그 수학의 정석을 쓴 작가나 개념 원리를 쓴 작가가 바로 요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정석의 작가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개념 원리 작가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 수학의 정석을 쓴 작가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은 한 인생을 대한민국에서 살고 대학교라는 데를 진학할 거라면 자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대단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자영업자로서 창업을 해서 식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식당을 운영했던 방법 이런 것들을 만약에 책으로 쓰거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식당을 창업해서 성공하는 비법을 알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나 서점에서 그런 걸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삶의 길을 걸어오다가 자기와 관련된 걸 검색했을 때 어느 전문가를 찾았을 때 그게 나일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중으로 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청중으로 살기보다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책을 많이 읽었다면 나도 내 분야의 전문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 찾는 방법을 구본영 작가는 이 책 206페이지에 명암 만들기라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자, 명암 만들기는 명암은 보통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죠.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연락처, 그 사람의 직업이 명암에 써 있잖아요. 자, 여러분 A4지에다가 이렇게 명암 크기의 네모를 한번 그려보시고 왼쪽 상단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구본영 작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하자. 작은 명암만한 백지 카드를 하나 준비하라. 그리고 앞면의 좌측 상단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보라. 한자로도 적어보고 영문으로도 적어보라. 그리고 그 이외에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외국어로도 적어보라. 이름을 적으면서 이 이름의 주인은 지구상에 오직 당신 혼자뿐임을 상기시켜보라. 70억 인구 중에서 이 이름을 평생 쓰는 사람은 당신 혼자뿐이다. 그 이름에 의해 영광과 욕됨이 함께한다. 한번 가만히 불러보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을 그대와 함께한 이름이다. 그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불릴 때마다 때로는 반가웠고 때로는 기뻤을 것이다. 때로는 절망했고 때로는 슬퍼했다. 그 이름과 함께 개인의 역사는 시작된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놓아 보시고 이름을 한번 가만히 쳐다보세요. 벌써 수십 년을 살아오셨다면 그 이름과 영광된 순간 또는 좌절의 순간을 함께 겪었죠. 영광된 순간은 이런 걸 거예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때, 홍길동 이번에 네가 반에서 1등이야 뭐 이럴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니면 대학교 갈 때 회사에 이제 취업할 때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을 때 아주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야 홍길동 이거 네가 그랬지 막 이런 순간이라면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메일을 받거나 했을 때는 또 좌절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 이름과 함께 영광된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아래에다가는 나의 연락처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 연락처에 관련해서는 206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락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방법을 표현해 보는 것이다. 그곳으로 연락하면, 그곳에 가면 언제나 당신이 있다.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전화의 주인은 외롭다. 휴대폰에 걸려오지 않는 날은 아무도 당신을 생각해 주지 않는 날이다. 자, 하루 종일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면 참 슬프겠죠. 외롭고 맨날 스팸 전화만 걸려오고 이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면 꿈과 관련해서는 이 전화기는 언제 울리면 좋을까요? 내 이름을 누군가가 떠올리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저 사람한테 이 번호로 전화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누군가가 떠올렸을 때 나에게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은 누군가에게 그런 문제 해결의 대명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번호는 나하고 통하는 창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건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줄 거야 라고 떠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직업이 돼야 되고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라면 나는 그럼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기대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지금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직장인 또는 1인 기업가, 자영업자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내 분야에서 좀 더 전문가가 되려면,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난 어떻게 일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낯선 곳에서의 아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다른 사람의 유튜브만 보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만 읽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떤 전문성을 가져서 나도 어떤 컨텐츠를 창조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 명함을 통해서 이런 전문가가 되자. 이런 얘기를 꺼내 드렸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 외에도 다른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제목이듯이 내 꿈을 찾고 그리고 내 꿈을 향해 다가가는 동기부여가 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